자기야, 우주는 정말 지루하지 않아? 망원경을 들여다봐도 눈길을 끄는 게 하나도 없어. 별. 그 너머에는 은하가 하나도 없는 건가? 정말 은하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야. 혹시 우리 조상들이 틀렸던 걸까? 끝없이 새까만 어둠만 펼쳐져 있을 뿐이야. 여성은 천문대 망원경의 영상이 비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게 말이야 여보.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선택할 수 없는 법이니까. 남성은 책상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서로 바짝 붙은 4개의 머리는 그 뒤로도 한동안 수십억 광년 너머까지 이어지는 칠흑 같은 우주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그건 대체 뭐였지? 라고 생각하셨죠. 이건 아주 먼 미래의 사람들이 나눌지도 모르는 대화입니다. 그것도 수천억 년이나 먼 미래의 이야기죠.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그 시대의 인류가 이 상상을 초월하는 세월 동안 쌓아온 지식을 모두 담기 위해 머리를 2개씩 가지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망원경에 비치는 풍경만큼은 실제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경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소파일까 아니면 블랙홀일까? 미래의 망원경을 들여다본 그 머리가 2개인 연인이 마주했던 칠흑 같은 어둠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주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가 어디론가 바깥을 향해 넓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우주에는 바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팽창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간 그 자체인데요. 다시 말해 은하가 텅 빈 공간을 가로질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무 시트 위에 점을 찍은 뒤 그 시트를 사방으로 동시에 잡아당겨 늘리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우주도 정확히 그와 같기 때문에 우주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넓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시작된 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수류탄이 폭발하면 파편은 한 지점에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물결 역시 돌이 떨어진 한 지점에서부터 퍼져나가죠. 그래서 우주에도 그와 같은 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지는 건데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빅뱅이 일어난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쾅 하고 폭발했고 거기서 모든 게 흩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기야, 저쪽이야 하며 하늘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수류탄의 폭발은 이미 존재하는 공간 안에서 일어납니다. 반면 빅뱅에는 무엇인가가 흩어져 나갈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간 그 자체가 빅뱅과 동시에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파편이 날아다닐 수 있는 텅 빈 공간 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간도 파편도 동시에 탄생한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편안히 앉아있는 소파가 있는 곳과 수십억 광년 너머에서 괴물처럼 도사리고 있는 블랙홀이 있는 곳은 한때 손만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를 중심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소파일까요? 아니면 블랙홀일까요? 다시 한번 고무 시트의 예로 돌아가 볼게요. 시트 위에 점을 찍고 시트를 늘려보세요. 어느 점에서 보더라도 주변의 점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점을 선택하든 내가 중심이고 모든 게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이게 되죠. 하지만 그건 착각인데요. 바로 옆에 다른 점으로 옮겨가도 똑같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그 점이 중심이 되고 다른 모든 점이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현상은 시트 위의 어느 점에서나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느 점에서든 자신을 중심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중심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우주도 완전히 마찬가지이며 단지 시트가 3차원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바라보면 다른 모든 은하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먼 은하로 가더라도 그곳에서 보이는 풍경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곳의 주민들 역시 자신들이야말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럼 다시 늘어나는 고무 시트의 예로 돌아가 볼게요. 앞서 고무 시트 위에서는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고무는 균일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나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 두 점 사이에 있는 고무의 길이가 길수록 같은 시간 동안 늘어나는 거리도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갑니다. 이게 바로 허블의 법칙이며 이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현상에는 속도의 상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빛의 속도조차 한계가 아닌데요. 광속은 공간 안을 움직이는 물체에 적용되는 속도 제한일 뿐 공간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경계가 있는데요. 허블 거리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한 후퇴 속도가 광속에 도달하는 경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 너머에서 오는 빛은 다시는 도달하지 못하는 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빛과 신호에 있어 진정한 돌아올 수 없는 경계는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곳에서 새롭게 일어난 사건의 빛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보이고 있는 먼 은하들의 빛도 점점 붉게 변하면서 점차 희미해지고 결국 우리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우리 은하 밖의 우주가 사실상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저 멀리 있는 별에서 출발한 빛이 일정한 시간 동안 나아가는 거리보다 그 사이 우리와 그 별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는 거리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단지 팽창만 하고 있다면 아직은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팽창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광속보다 느리게 멀어지던 천체들조차 결국 그 경계를 넘어 허블 거리 밖으로 사라져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들조차 언젠가는 영원히 모습을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둠이 점점 다가온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랑곳하지 않는 암흑에너지. 그런데 왜 우주의 팽창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는 걸까요? 이제 아무도 본 적은 없지만 모두가 그 존재를 믿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신화 속 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암흑에너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것의 정체가 뭔지는 지금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으며 오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번 볼게요. 공간이 팽창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점점 희미하게 퍼져나갑니다. 별을 한 움큼 집어 점점 더 넓은 공간에 흩뿌리면 1세제곱 광년당 존재하는 별의 수는 계속 줄어들죠. 우주의 지름이 2배가 되면 밀도는 8분의 1로 감소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죠. 모든 게 말입니다. 암흑에너지를 제외하고는요.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간이 아무리 늘어나도 세제곱미터당 존재하는 양은 처음과 똑같죠.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는 순간 그곳에는 이미 정해진 양의 암흑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에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이 생겨나는 순간 암흑에너지도 함께 생겨날 뿐이죠. 그렇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광속이 그렇듯이 이런 법칙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질에 적용되는 것이지 공간 그 자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로 이어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림이 드러나죠. 공간이 커질수록 그 안에 존재하는 암흑에너지의 총량도 함께 늘어납니다. 반면 물질, 즉 별과 가스는 점점 더 넓은 공간으로 퍼져 밀도가 낮아지고 우주의 팽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중력은 가차없이 약해집니다. 브레이크는 갈수록 듣지 않게 되는데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암흑에너지만은 끝까지 밟힌 채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형성되죠. 게다가 그 순환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은 일반적인 폭발처럼 시간이 지나며 점차 힘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빠르게 가속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욱더 빠른 속도로 가속해 나갈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순식간에 끝난다. 슬프실까요? 슬픈 정도가 아니죠. 우선 슬픔은 제쳐두더라도 사람은 무엇인가가 줄어들면 그것을 상실로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말이죠. 객관적으로 봐도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셈이니까요. 게다가 저 먼 우주 어딘가에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걸로 끝인 건가요?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더 나아가 개척할 수 있는 천체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역시 함께 줄어들게 되죠. 과거의 항해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새로운 땅에 정착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이득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자원... 하지만 이렇게 시적이면서도 타산적인 관심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점점 더 빨라지는 그 악순환 기억하시나요? 회전 속도에 한계가 없는 공작 기계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거기에 연마용 숫돌을 장착하고 회전 속도를 계속 높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원심력이 숫돌의 강도를 넘어서는 순간 숫돌은 산산조각 나고 말죠. 그렇다면 우주의 공간에도 강도의 한계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가속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만약 한계가 존재한다면 그 결말은 그야말로 종말입니다. 가속은 끝없이 거세지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찢어버리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은하단입니다. 그 다음은 은하 자체고요. 그리고 마침내 은하 속의 항성들과 행성들, 여러분의 책상, 나아가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까지 모두 서로 찢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공간 자체마저 찢어지고 말죠.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빅립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스스로 산산조각 나버린 그 공작기계와 똑같은 모습이죠.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먼 미래 후손들은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뇌가 통증 신호를 만들어내기도 전에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다만 이 종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암흑에너지는 현재의 표준 우주론 모형이 가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우주가 팽창할수록 그 밀도가 계속 증가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반대의 또 다른 희소식이 있죠. 수십 년 동안 암흑에너지는 상수, 즉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데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우주 3차원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은하와 110억 년에 걸친 우주의 역사를 담아낸 이 지도는 한 가지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암흑에너지는 일정한 것이 아니며 게다가 증가하기는커녕 점점 약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조그만 무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로 분해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만약 암흑에너지가 정말로 약해지고 있다면 빅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공작기계가 스스로 회전 속도를 낮추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망원경을 들여다보던 미래의 사람들을 포함해 우리의 후손들도 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샴페인을 사러 뛰어나가기에는 아직 이르죠. 아직은 모든 게 불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의 역사에는 아니다, 역시 맞았다를 오가며 결론이 여러 번 뒤바뀐 사례가 적지 않죠. 우주 상수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유명한 람다, 즉 우주가 수축하지 않도록 아인슈타인이 도입했던 바로 그 상수 말이죠. 하지만 이후 허블이 우주의 팽창을 발견하면서 그 버팀목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 상수를 철회했고 그것을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 후 반세기 동안 우주 상수는 0, 즉 쓸모없는 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998년 우주의 가속 팽창이 발견되자 우주 상수는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데지의 관측 데이터는 우주 상수가 또다시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점, 다시 말해 그것이 사실은 상수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인류가 그때까지 살아남는다 해도 먼 미래의 후손들은 평범한 망원경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대한 우주를 더는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고 낭만을 갈망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죠. 아무쪼록 미래의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